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자리에서 3년 이상 동안 어머니라고 불리던 악독한 여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남편과 이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웠던 것은 예전에는 제 식구로 생각했던 시어머니와 관계를 끝내는 일이었습니다. 진흙탕 싸움까지 있었지만 결국 후련하게 남을 수 있었습니다. 노력들이 헛되었음을 깨닫는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네요. 여러분이 미련하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노력을 했고 남성을 다 쏟았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서 어머니라는 말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력한다는 건 문제가 되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그 여자에게는 저는 불쌍한 처제의 역할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불길한 징조의 시작은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였습니다. 들었던 나의 상황을 다시 한번 물어보더군요. 아예 하나뿐인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네. 어머니를 보내고 혼자 남은 지가 이제 2년이 됩니다. 아이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까지도 제가 매우 어릴 적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벤곤 사진으로밖에 남지 않았죠. 그럼 의지할 때라고는 엄마뿐이었을 텐데. 아예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요? 내가 우리 아들에게 사정 이야기를 듣고 속상해서 눈물이 나더군요. 아니면 둘이 더 빨리 만났으면 어머니를 보내드릴 때 우리가 옆에 있어 줬을 거 아니야? 그랬으면 좀 덜 힘들었을 수도 있잖아. 그럼 다른 친척들은 실은 이모와 10년 넘게 한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모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말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도 저랑 가족의 연인데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사실 모르지만 이모가 한때 엄마 자리를 대신해줄 정도로 오랜 시간을 함께 지냈는데 무슨 이유에서 그런 건지 하루아침에 절에 들어가서 속세와 단절을 해버리더라고 해요. 그 이유를 엄마에게 몇 번이고 물어봐도 한 번 정확하게 대답해준 적이 없었죠. 엄마는 그걸 이모 입으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언젠간 이모가 말해줄 날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 이모라도 있으면 다른 이가 있으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이모는 엄마와 비슷하고 그러니까 근데 절에서 지금도 계시다면 아마 저를 머리를 밀고 들어가리라 와 말한 거야. 어머머 그게 무슨 일이죠? 그래요. 당신이 겪으신 일들이 정말 크셨나 봐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깊은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떠나셔서 어쩌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건지 나이에 비해 신중하게 보이시네요. 아들은 여전히 어린애 같은데 많이 가르쳐주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로서 고생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결혼이 싫어졌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게요. 저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정직하게 말하면 집안에 사정이 많은 것 같아서 어머님에게 불편한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사정이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한 것은 없죠? 어머님의 따뜻한 반응을 받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어머님께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네요. 그때는 이 말이 미래에 제게 족쇄가 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며느리가 누구든 받아들인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 마음에 들리지는 않았어요. 얼굴을 움츠려 들게 하는 제 모습을 보더니 어머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너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뜻이 아닌걸? 너는 우리 인연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생각해봐.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운명일 것이라 생각해.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필요한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도록 맺어진 엄마와 딸의 인연.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니야. 주상님의 뜻이지. 내 며느리, 내가 우리를 너그럽게 바라보라고 말해주셨어. 이렇게 손을 잡아준다며 너를 내 딸로 보내준 것 같아. 이제부터 넌 나의 딸이야. 편안하게 살아줄 마음이었어. 내가 그분들의 덕에 편안하게 살아. 그런 공을 받으며 키운 너가 있어서 고맙다. 나의 유일한 소원은 제사 걸실 때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거야. 분명히 나는 아이들이 도와줄 거라 믿어. 너도 그 마음을 갖고 도와줄 수 있다면 좋아. 재산은 많고 살았지만 조심해야 해.
함부로 처리하면 안 돼. 너는 그저 지원만 해주면 돼. 내가 다 알 테니까. 모자랄 수 있겠지만 협력해 잘 해보자. 집안을 지키고 도와준다면 고마울게. 요즘은 제사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생각해봐. 그건 엄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의 기질을 따른 것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도 위해하지 않을 만큼 힘든 상황을 받아들여준 것에 감사해 했지만 이런 작은 사건이 어떻게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이 흘릴 것 같은 이야기를 덧붙이셨죠. 가끔은 엄마라는 말로 불러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나도 엄마를 떠나보내고 나서 그랬어요. 그 말을 하고 싶었거든. 너도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으면 나에게 그렇게 불러도 돼요. 시선을 떼어도 똑같은 엄마잖아요. 그러니 우리 오늘은 한번 꽉 안아보고 헤어지자. 내가 너무 고마워서 한번 안아주고 싶어서 말이야. 그래서 우리 엉성결의 첫 만남부터 전 시어머니 품에 안겼어요. 마음만큼이 흐온 품도 따뜻했어요. 저는 그날 받은 감동을 결혼 후에 더 나은 사람이 되어 호의를 되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큰 갈등 없이 사이좋은 여관석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러나 이것은 제가 혼자 품은 헛된 기대였다는 것을 1년도 되지 않아서 깨달았어요. 때로는 이유 없이 엄마에게 가고 싶었는데 특별한 날에는 당연히 그랬지만 마음이 복잡하거나 꿈이 뒤숭할 때도 엄마가 있는 납골탕을 찾아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나 어느 날 시어머님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들은 대로 말할게. 너 이젠 날도 아닌데 자주 내 집에 와서 그러고 있잖아. 시간 나면 잠깐 들러서 안부 물어보고 가면 안 돼? 내 마음도 편해지잖아. 그런데 앞으로 우리 집으로 외출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가다가 돌아오면 우리 집 오지도 말고 가기 전에 반드시 내 허락받아. 그런 게 낫겠지? 갑자기 왜 그러나 했더니 옛날에 우리 집을 보살폈던 분께서 이상한 일이 있다며 이야기를 해주셨어. 불편해서 돌아가니까 뒤에 여자가 보인다며 누가 죽은 사람을 만나서 그래. 그분이 요즘 우리 집 기운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생각해보니 너밖에 없는 것 같아서 오싹해 해서 잠도 안 오고 몽롱해 죽겠어. 그거 엄마 아니냐고. 예, 그럼 누구겠어? 달력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다 있어서. 그러니 내가 괜찮다 할 때까지 절대 가지 말라고. 알았어. 산 사람도 아닌데 그냥 잠깐 다녀온 것뿐인데. 엄마가 알겠지? 그리고 딸이 시집을 갔으니까 이해해 줄 거니까. 아니, 너도 결혼해서 우리 집 식구가 되었으니까. 됐다면 우리 집 문화를 따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내줄 사람은 빨리 보내주셔야 해. 어머니를 자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뿐인데 어떻게 그래요? 이모가 있잖아. 절에서 좀 달랬으면 해. 앞으로 넌 빠지고 어머니 입에서 조상님 이야기를 자주 듣긴 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심각한 수준인지를 몰랐어. 아무리 그래도 나에게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이해가 안 돼. 이모한테 맡기고 갑자기 발길을 끊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워. 솔직히 그분이 말한 사람이 엄마가 아닐 수도 있잖아. 어머니에게, 그리고 엄마에게는 나 혼자 자식인데 기일까지 무시하고 그런 식으론 안 돼. 평소에 가서 하는 것은 잠깐 들렀다 오는 정도인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게 너무하고 내 의견을 무시하려는 건지 모르겠어. 아, 이게 어려운 부탁인데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 무턴 어머니 속인 채로 가면 후회할 것 같아서. 내 의견을 묻는 동안 어머니 얼굴이 갑자기 변하더라고. 그럼 뭐 끝까지 가겠다는 건가? 그동안 우리 집을 가보라는 제안을 했는데 지금 너희 엄마 때문에 그 일이 막혀 있어. 우리 집안이 갑작스럽게 읽혀졌고 아들이 내일까지 잘못됐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다 책임질 수 있어? 아, 잘못됐으면 어떡해? 어떤 일이 생겼나요? 상관없이 제가 태어난 후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 대신 없이 시집온 주제예요. 유령을 끌고 집으로 들어왔다. 집을 망치게 생각한 것은 어디서 유령이냐고. 지금 어머니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넌 지금 어머님 만나러 갈 거냐? 아니라. 우리 선조님한테 처리를 받을게요.
아무리 선조님과 함께해서도 모자라. 내가 어떻게 너의 결혼을 허락했는지 알아? 나는 아무런 질문도 답변도 없이 부모 없는 너를 받아들이게 해준 분들이에요. 안 그랬으면 너는 어떤 조건이든 듣고 좋다고 할 거야. 그렇다. 그분들의 정성이라고 알아요. 어머니가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말이든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대충으로 끝내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어머니는 하찮은 일을 부풀려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저 그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님을 부추긴 건 남편의 경미한 차량 사고였어요. 그때부터 어머니의 성조기가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대형 병원에 가서 심한 진단을 받았는데 아무 문제 없대요. 그 차 사고 때문인 줄도 몰랐을 정도로 경미했어요. 당신은 별것 아닌 사고지만 난 보기엔 죽을 것 같았어요. 당신은 저번 달보다 훨씬 심하게 떨어졌어요. 상황은 계속 교착 상태로 거센 날씨라 참 힘들지만 작년에 비해 상황이 더 쉬웠어요. 아니야, 가볍게 넘기면 안 돼. 상황이 심각하다니까. 너 그렇게 도와주던 우리 조상님 싹 내몰고 들어왔으니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러게 왜 고집을 뿌려서 가지 말라는 데려가 모든 게 조상님이 우리를 외면한 것이었고 원인은 제가 엄마를 뵙고 온 것 때문이라고. 뭐라고 하더라도 너 이제 망하는 것도 금방이다. 괜히 하다가 빚만 질 것 같으면 빨리 정리해. 그게 너 사는 길일 수도 있어? 아유, 엄마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그런 말이 씨가 돼요? 채에서는 어머니는 그런 말 할 때마다 저를 무섭게 노려보더군요. 솔직히 엄마를 귀신이라고 부르는 것도 불쾌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면 잠잠해지겠거니 생각하며 참았어요. 조금씩 풀릴 거라 생각하고 저도 기다려보기로 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따뜻하게 저를 봐주던 어머니가 갈수록 냉담한 표정으로 대하더니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도 도움을 청했죠. 어머니 기분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엄마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한테 내색을 안 하는 건가? 다 풀린 것 같아. 그래, 당신한테는 아닌 척 하시나 보네. 시간 가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솔직히 나도 우리 엄마한테 귀신이니 하면서 재수 없다는 소리 들으면 어떻게 힘들었는지 너도 알아. 나는 왜 참고 있어야 하는지 그때 그냥 안 갔다고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몰래 갔어야 했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었잖아. 내가 거짓말을 싫어해서 그랬어. 그리고 왜 우리 엄마를 몰래 만나러 가는데 아니 난 그냥 착한 거짓말이 있잖아. 솔직히 나는 어머니가 조상님을 제사하는 것을 너무 엄격하게 생각해. 내가 눈치를 보는 문제도 아니야? 그렇게 되니까 얼마든지 제사를 할 수 있어? 하지만 이건 다른 종교보다 더 하는데 모든 것은 조상님을 위한 것이다. 너의 눈에는 조상님을 위한 것이 이상할 수도 있어. 나도 화가 나고 많이 답답한 것 같아. 근데 우리 엄마도 혼자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해. 아빠를 보내고 나는 3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젊은 나이인지. 사람의 마음은 약해지면 괜히 전에 다녀와서 의지하게 되잖아. 근데 그때 어디를 가도 조상님이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 뭘 하던 지지가 있을 거라 말하더라는 거야. 힘들어도 아들을 잘 키우면 걱정 없다고 하더라. 진짜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더 안정되는 것 같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엄마도 나를 도와준다. 조상님만이 아니야. 어차피 엄마도 중요하잖아. 그런데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공격하는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나도 노력하고 엄마를 적게 보게도 노력했어. 하지만 그 모든 건 판단하기 어려웠어. 내가 소중히 여겨도 인정해주는 것 같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 문제는 장모님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며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없이 혼자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는 아직도 제게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그날은 어머니의 이야기에 곧 알겠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괜히 고집 부리는 것 같고 내가 마음이 불편했죠.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하고 해결하고 싶어서 왔는데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무런 말도 안 하셨을까 걱정되어서 그런데 최근에는 안 가시잖아. 일이 없으신 거잖니? 너도 그런 거 느끼는 거야. 물론 어머니 심정도 이해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어머니가 가장 힘들 때 조상님이 도와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힘을 내어 사시긴 했어. 그러나 조상님만큼 우리 어머니도 저희 뒤에서 도와주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는 저도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조상님을 추억하는 날에 신경을 쓸 거니까 어떻게 돌아가셔도 절대로 우리 엄마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도 어머니 소중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말하려 하셨는데 늘 그렇게 괴롭지 말아주세요. 이해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에게 마음이 배려돼준다는 것을 알아서 설득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또 더 없어도 엄마가 편하게 잘 자도록 해야겠네요. 내가 해주지 않으면 되겠어요. 생류. 많은 기도를 했다. 이 감정이 느껴져. 곧 우리 이모의 집에 한번 가볼까? 바람도 쐬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장모님을 만나니까 내가 더 이모님을 만나고 싶어진다. 정식으로도 안 인사를 드린 것 같아. 갑자기 왜 이모가 불러서 가자고 할 때가 있는데 그때 가 있으면 그러지 말고 내가 간다고 먼저 말해봐. 좋아하실지도 몰라.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모 성격을 내가 몰라서 조금 기다려봐. 그때 남편이 이모를 보고 싶어하는 이유 같이 보면 이해 안 되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여기에도 큰 비밀이 숨어 있었더라고. 이대도 그때는 부모님에게 자주 가기도 하고 이모까지 생각하면서 제 빈자리를 대신해주는 남편이 고마웠어. 평소 눈치 없는 면이 나치지만 또 우리 사이를 돈독하게 유지해주는 힘이었더라고. 몇 달이 지나서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그저 당시 어머님은 제가 풀자고 다가갔을 때 완벽하게 압승했다고 느낀 것 같아. 그때부터 어머님은 제사를 더 챙겨주기 시작했어. 느낌이 눈뜨면 제사날이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 명절이 돌아오기 전에 어머님의 압박이 시작되었어. 명절이 두 번째 셀 줄 모르고 요리를 준비한 신부는 심지어 남편의 어머니에게 사진을 보내고 심지어 그 사진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늦은 시간에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를 듣고 보니 시어머니가 연락 없이 집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사한 음식을 대충 준비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한 조상님의 조언을 받은 신부는 진심으로 준비를 해보았고 어머니와 함께 명절을 준비하면서 즐거움을 더했다. 그러나 이 사진을 통해 어머니에게 노출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왜 이 시간에 연락이 없이 오셨어요? 우리 아이가 요리하는 사진을 보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돌아볼 수 없는 사람일까요? 정말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도와주었으면 하는 것은 몰래 가지고 다 이렇게 나서는 것은 왜 그랬는지 원망스러웠어요. 맛있는 냄새가 입구에서부터 진동을 하던데 아이고 냄새는 합격인데 너 음식을 잘 하고 싶어서 연습하는 거야? 참 재능이 있는 거 아니야? 내일부터 시작해도 되는데 왜 물어보지 않고 그것도 미리 읽어라고 생각한 건지. 우리 며느리의 솜씨는 어떤가? 의외로 당황한 것 같아. 괜찮아. 못하는 게 있어도 괜찮아. 다 그렇게 해 은으러. 하지만 왜 이렇게 많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너 설마 미래에 식사할 것까지 준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겠지? 그거는 절대 안 돼. 금식은 그날에 먹어야지. 실은 하루 차이로도 맛이 다르잖아. 오늘은 이미 길 가득 차 있어서 오늘의 식사는 운명이랍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웃음이 번져버리더군요. 뭐, 길이 있었나요? 그때 이모에게 맡기지라고 했잖아요. 당신은 속은 거예요? 아니요, 속은 게 아니라 어머니도 하고 내일도 하려고 했어요. 그때 분명히 항상 제자들이 있을 때는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했죠.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누가 도와주고 누가 먹여 살리기도 하는데 양심이 있으면 어른이 말한 대로 해야지.
그때 당신은 제 허락을 구하고 가겠다고 했지 않았나요? 뒤에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었네요. 아니에요. 어머니, 전 미리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국어로 올려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올바른 번역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이지만 엄마와 조상님께 정성스럽게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속이긴 했지만 우리 아들이 사진을 안 보냈다 해도 모를 일이었다고요. 엄마,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엄마 걱정될 일 없어요? 사돈 찾아간 적이 없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염려를 덜 수 없었겠죠. 이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음식을 사드리는 비용을 했어요. 둘 다 애쓰는 것이지만 예쁘게 봐주실 수 있겠어요. 이런 때 제사가 많은 집의 시어머니로서 견뎌야 해요. 내가 잘못했다면 속상한 마음을 이해합니다. 엄마, 남편의 설득에 마음이 움직이고 화를 내기 때문에 음식을 챙겨 나가려고 합니다. 이 음식은 왜 가져가요? 모두 들고 가시는 건가요? 우습게 속이나 그게 무엇인지 제사를 올릴 때 알 수 없겠는데요. 제사상 받은 음식을 올린 걸 먹고 무시하지 마요.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이 음식을 동네 사람들과 즐겁게 나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며느리가 애쓰고 하니까 자랑해야지. 그리고 내일 음식 걱정 말고 우리 집으로 와서 해요. 어머니, 다 갖고 가실 필요까진 없죠? 벌이랑 한 약속 안 지켰으니까 엄마가 제사 음식 갖고 가는 건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벌이라고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내일 가서 새로 준비하면 되잖아요. 왜 이리까지 하시는 건가요? 미리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괴롭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요. 좀 기다리라고 했다면 허락을 받을 때까지는 있어야죠. 시어머니를 챙기고 싶어도 이미 떠나셨어요. 지금 너한테 중요한 건 앞에 계신 시어머니 아니잖아요. 엄마 먼저 챙기면 다른데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시댁이 우선이란 걸 아셔야 해요. 내일을 위해 다시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제대로 준비해야죠. 제 귀에는 어머니가 살려는 뜻으로만 들렸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외로운데요. 부모를 외면하며 다른 사람 가족을 욕되고 한심한 기분일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의아해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차차 엄마와 함께하면서 따뜻한 시간을 보내면서 상황이 나아질 거예요. 남편까지 내 마음을 몰라주지 않아 서운하게 느꼈죠. 제가 계속 살아야 하기에 열심히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아프게 되면서 난관에 부딪혔어요. 점점 아프게 되었지만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평소보다 더 아픈 수준으로 변했죠.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노력했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흘렀다가 눈을 뜨니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난 건지 기억이 없을 정도였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실신을 한 것 같았죠. 근데 신기한 건 어제 어머님과 있었던 일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차라리 고통 대신 그 기억이 사라져 버렸으면 했답니다. 그런데 곧 병실에 들어온 첫사람은 제가 기억을 지우고 싶은 얼굴이었어요. 그분은 바로 어머니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무슨 꾀를 부린 줄 알 듯이 쳐다보셨죠. 깼냐, 너는 나이도 잘 골랐다. 누가 보면 일부러 이날 골라서 아픈 줄 알겠어. 어떻게 된 거죠? 어머님, 어떻게 된 거예요? 맹장이란다. 그것도 명절날. 아휴, 참 기가 막히네요. 제가 아픈 척을 한 거라고요? 어제는 그렇게 쌩쌩했는데. 하지만 제 기억엔 어머님 말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모양이네. 너 다 나았지? 수술했더니 아무것도 아니래? 맹장은 요즘 아무것도 아니라네. 아들은 현재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하러 갔습니다. 명절에 해야 할 것이 많은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크게 아파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올 거니? 내가 어디 크게 아픈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올 거니? 그래야지. 명절인데 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하는데 이 정도가 급한 건 아니야? 아니, 난 내려가서 정리하고
조금 쉬엄쉬엄 집에 가서 회복하면 돼. 저 어머니가 마치 의사인 것처럼 회복도 안 되는 것 같아 깨자마자 갈 준비를 하라는 말에 당황해서 물었죠. 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했어요? 저는 아직 집에 가야 할 상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아직 움직일 수 없어요. 의사를 만나서 얘기는 들어봐야 해요. 아무리 수술이 잘 됐다고 어머니가 들었어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죠. 또 머리를 굴리네. 아이, 넌 왜 매번 그런 수작을 나한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수작을 써요? 제가 어머니는 아픈 사람한테 왜 그런 거니? 너 덕분에 산 거야. 수술을 잘 받았잖니.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일이 뭐냐?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정성스럽게 음식 준비해서 올려야지. 이렇게 중요한 날 차례상도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어느 여자가 병원에서 태평하게 누워서 보낼 생각을 하는 건 개념이 없는 조작이야. 이것도 또 조상이 살려주신 거야? 그럼. 천하의 고아인 당신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인지 당신은 알고 있을 거야. 평생 보호자 없이 살아오던 당신이 우리 아들이 아니었더라면 이미 혼자 죽어 있었겠지. 저 세상으로 떠난 삶까지 살아주었으니 고마워해야 해. 어찌하여 아무것도 없고 배가 고픈데도 젊었을 때 이렇게 배워가지 못했는지. 그래서 나한테 와서 차례상 준비해라 하니 웃기지도 않아. 지금 누군가 앞에서 이런 소리를 내뱉는 게 개념이 없는 건 너야. 혼자 죽는 게 무서워도 조상이 없다고 말해. 너. 지금 너를 다시 고아로 만들어줄까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 당신과 함께 살면 더 끔찍하다. 배가 아프고 고통스러우나 온 힘을 다해 소리 질렀다. 참으로 참으면서도 내 울분은 꽤나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문이 열리면서 병원 관계자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 백모가 내 앞에 섰다. 난 너무 놀랐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했다. 뭐라고 하셨나요? 금방. 당신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 한없이 침착하고 낮은 목소리로 물어보자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한 걸음 물러서며 겁을 먹은 듯했다. 저 옆에서 듣기로는 어느 사이 우리 아이를 무엇으로 만들어주실 것 같다고 하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기억 안 나시나요? 대답해 주세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제 목소리가 이 병원에 잘 어울릴 정도로 나쁘지 않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속세를 등지고 가서 책임질 인연을 끊고 간 것은 아니에요. 우리 언니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있거든요. 우리 조카 혼자 잘 살 수 있는 아이지만 어려운 때 다시 도와주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그 부탁을 받고 와서 그때가 온 것 같네요. 이모, 어떤 부탁이 있었나요? 이모는 제가 아픈 것도 모른 채 도움을 줄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 것 같았는데 도통 어떤 일인지 감이 안 왔어요. 그런데 순간 공손하게 손 모아 서서 태세 전환을 빠르게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아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말만 듣고 오해하신 모양이에요. 긴 거리 오시느라 힘드셨겠죠? 잠시만요.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 해서 얼른 오라고 했었어요. 기다려주세요. 네, 이모에게 음료수라도 한 잔 대접해 드릴까요? 저는 시어머니가 전화하던 중에 가족들 모두 모여 정리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모가 제가 남편에게 무언가를 물어볼 때 이모는 손짓으로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이 괜찮다는 듯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날 때까지 남편에게서 소식이 없던데 그가 급하게 이모에게 전화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모가 온 것을 알고 나서 연락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가셔도 괜찮았을 텐데 힘들 거라 생각되지 않나요? 라고 물론 그런데 이혼 이야기가 나와서 곤혹스러워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혼자에서 아무 소리도 없이 살아가다 보면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모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도 그녀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자금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치부해 달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사업을 도와준다는 약속이 없었던 건가요?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 돈을 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어쩌다 해당인 분들한테 줄 필요는 없죠. 가족이 아닌 분인데 돈을 쓰고 싶은데 그것이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모는 내가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말했음에도 그 아가 건너 뛴 말이기에 부디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부모님마저도 내 앞에 있고 내가 있으니까 곧이곧대로 솔로몬 주치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나 희비주치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그 방법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만한. 사람들이야 한 번쯤 들어봐야지 왜 꼬리만 듣고 판단을 해. 당신은 진짜 이혼을 고려하고 있나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우리 엄마가 다시 당신에게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전에도 그랬고 항상 당신 편을 들어줬었어요. 그건 알겠지요? 나는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엄마, 또 무슨 소리를 한 건데요? 아이고, 오해가 있었나 봐요. 좋은 방향으로 풀어봐요. 아, 그렇군요. 제가 좀 가볼게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아파서 1순위로 달려와서 돌본 거예요. 걱정돼서 좀 섭섭해서 한 소리예요. 섭섭해서 진심은 아니었어요. 알지요? 이모 앞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가식적으로 다정하게 군을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소름이 돋더라고 해요. 그리고 모든 걸 끝내기 위해서는 제 결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서 물살을 삼켜왔던 말을 꺼냈어요. 둘 다 밖으로 나가줄래요? 제가요. 어머니, 밥 해주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 빨리 미안해요. 화내지 마요. 아니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이미 끝났으니까요. 제 결정은 오늘부터 우리 남이에요. 당신 사업 도중에 고생한 것 같네요. 벼랑 끝까지 갈 것 같아서 이모에게 사정할 생각을 해야겠어요. 이미 어머니도 다 알고 계셨던 거네요. 아부를 보기에도 이리까지. 제가 가족이에요. 아니, 우연히 당신에게 이모님이 보낸 문자를 보게 되었어요. 조상님이 어제 나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는데 이번 차례상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이혼할 것이라고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어머니도 조상님께 말씀하셨지만 따르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젠 다 엄마 탓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제 조상님이 다시 내 삶을 살려주시는지 하늘에서 돈이 내려올지 보자고요. 아, 엄마 때문에 내 삶이 끝나버렸어요. 이모님이 우리 몰랐던 돈을 가지고 있다고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이모님이 도와주실 약속도 했었다고 했잖아요. 이걸 말 안 해줬잖아요.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미안합니다. 나를 보기 싫다면 용서해줘요. 현재 사업이 매우 어려워서 곧 문을 닫게 될 위기가 있어요. 이것을 말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제발 도와주어요. 이것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예요. 불쌍히 하지 않아요. 우리 서로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싶어요. 우리 사이에 문제는 없었는데요. 엄마를 보지 않고 살면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엄마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도록 말씀드릴게요. 무진장 멍청하게 있어서 잘못했어요. 이모에게 손을 내민 것 역시 잘못했어요. 이제 말이 너무 길어졌죠. 이제는 아무 관계도 아니니까 이만큼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분 모두 이곳에서 나가주세요. 남은 것은 법적으로 해결할 거예요. 나가주세요. 제가 방금 수술을 마친 사람이라고요. 나가주세요. 환자가 불편하다고 하잖아요. 사람을 호출할까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마무리해서는 안 돼요. 나는 지시만 받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엄마와 똑 닮았네요. 도장을 찍기 위한 준비를 해야겠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한참을 떠나지 않았고 고개만 숙이고 어떻게든 마음을 바꾸려고 애를 썼지만 이미 너무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던 중 저는 엄마에서도 듣지 못했던 이모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모가 왜 우리와 함께 살았는지 궁금했었죠. 실은 이모가 어린 시절에 결혼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너는 기억할 수 없겠지만 그때 결혼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결혼했다는 사실 자체가 크게 놀라웠어요.
이모는 그 사람과 잘 지내다가 어떻게든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돈은 나와 엄마가 함께 살고 있는데 이모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그 돈을 가져가 버린 그 사람 대신에 이모는 자신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끝내 서 있는 언니를 보면서 이렇게 살기 어려워 죽어버리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얼마 전 그 사람이 20년 만에 나를 만나러 왔더랬죠. 다행히도 저는 내가 갚아야 할 돈을 모두 준비해 놓았지만 상대방이 나를 보며 충격 먹고 말을 못하더라고요. 낙엽처럼 떨어지는 돈인 것 같아서 그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거예요. 원래 주인에게 미안해 할 필요가 없던 것을 배웠어요. 가족이란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모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에게 미안해 하지 않아도 돼요. 고맙다네. 내가 나보다 더 충분한 성품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었어요. 그렇게 내가 이모에게 받은 돈은 20년간 뜯어내니까 저 자신에게 쓸모졌어요. 이혼 준비 때문에 돈이 필요했던 제 상황에서 이 돈은 큰 소중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모르게 사업 자금을 받으려던 남편은 사업을 실패하여 문을 닫았고 이혼 소송을 할 돈도 없던 시어머니는 마침내 나를 동정하며 돕기 시작했어요. 내가 살만하면 좋겠다. 우리 선조님이 다 보고 계실 텐데 불쌍한 여자. 능력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아들 하나 데리고 살기 너무 어려워. 이해해줘. 자네야 조상을 부르는 일도 없이 자리 비치지 않았으면 되노. 그 앞으로는 돈도 아끼는 게 좋겠네. 선조님도 부족한 줄 아시게. 이 내용을 한국어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가 오거라 군다는 그녀가 굉장히 미쳤어 넘어졌어 너는 저에게 새 얼굴을 하게 되구나 그냥 엄마 좋아하는 선조님 곁에 맹목적으로 가 그러니까 내 옆에 슬그머니 붙어서 나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게 도와줘 살면서 떠납니다. 어떻게 엄마에게 그런 말을 해 날 위해 이렇게 이 세상 떠난다는 얘기야 이해해요. 돌아가신 사람은 돌아가신 사람을 따라다닐 요량이 없어. 조상님 왜 날 이렇게 놓아두고 있는 건데 왜 결혼을 해야 하는 건데 왜 그냥 두었는지 물어봐야겠어요. 진짜 시끄러운 거요. 결국 이혼하는 날 저랑 전남편 대신 이전 시모와 전남편이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이모부님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싸움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거야. 결혼 전문 변호사도 찾아주시더라고요. 뭐라 부르면 좋을지 애매하긴 해도 제가 그분을 봤을 때 시어머니나 남편보다 더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전 시어머니는 어디선가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또 다른 데서 호의적이었다가 엇갈리다가 3개월 후에 조용해졌어요. 어차피 이미 남이 되었으니 그런 말을 들어주어야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상대할 필요도 없이 무시해버렸죠.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그 사람들 볼 필요 없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배운 것 하나가 이모가 말한 대로입니다. 그리고 모르게 사업 자금을 받으려던 남편은 사업을 실패하여 문을 닫았고 이혼 소송을 할 돈도 없던 시어머니는 마침내 나를 동정하며 돕기 시작했어요. 내가 살만하면 좋겠다. 우리 선조님이 다 보고 계실 텐데 불쌍한 여자. 능력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아들 하나 데리고 살기 너무 어려워. 이해해줘. 자네야 조상을 부르는 일도 없이 자리 비치지 않았으면 되노. 그 앞으로는 돈도 아끼는 게 좋겠네. 선조님도 부족한 줄 아시게. 현재를 사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온전히 저를 믿고 사는 것 힘들다고 쉽게 의존하고 매달려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업 준비도 하는 중입니다. 또 이른 시간에 일어나 이모가 있는 절에도 자주 가는데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공양 준비해 수행으로 하루를 보내는 우리 이모 모습을 보면서 꾸준함과 마음 비우는 것에 대해 조금은 배워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평안한 기운이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